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건데요.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결론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구인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에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 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따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 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감사 받은 적 있는 분이시잖아요. 당시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의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엽일 뿐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시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 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연이틀 불러서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어제 이어 오늘도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 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굴레에 갇힌 모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고리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겨냥해 이 대표가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주창하고 있는 중도 보수론도 실체가 없다며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1호 당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내란 혐의 수사, 재판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자 이 대표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특위까지 출범시키고 나선 것 역시 시선 돌리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6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뒤집기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검찰의 확대 해석으로 시작된 데다 표현이 과했다는 이유로 2년이나 구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가 기획 재판으로 이어진 거라면 항소심 법원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어 성장, 친기업 행보를,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매진하며 재판과는 거리두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나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셈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사법 리스크 선거, 즉 생존 게임이란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의 수위가 향후 전국을 판가름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6주 연속 오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7%, 민주당은 34%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구도와 관련해선 정권 교체 응답이 48%, 정권 재창출이 42%였습니다. 두 응답의 격차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파면할 것이다가 64%,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2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오늘부터 내립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요지부동이라는 금융당국 지적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다른 시중은행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 기준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금리를 발표합니다. 예금은행의 예대 금리차가 지난해 12월까지 넉 달 연속 확대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예대 금리차가 더 벌어졌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의 예대 금리차는 1.43%포인트로 11월보다 0.02%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올해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세입 예산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외국환은행의 수출 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 금융 외화 대출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나 해당 연도 발생한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제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빈 컵라면 용기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에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집안에 있던 12살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부탄가스 용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신장 장애를 앓아 어머니가 일을 해왔는데 화재 당시 집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만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차후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개의 동이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공항 외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주 고선동에 있는 식품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60대 남성이 직접 불을 끄려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새학기에 2차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학기 집단 생활하는 학령기 아동이 수두나 백일해, 독감 등에 걸릴 수 있어 개학 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변론 영상이 올라와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제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과 여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4년 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하고 지난해에는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앞두고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학용품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들어 추가 병력을 파견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이 지나고 이번 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 대화 재개로 희망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비서를 예고 없이 만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회의 석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달리 실용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양국 정부 사이의 회담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Первые контакты с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селя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надежды. Есть встречный настрой работать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두 정상은 통화 당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관계 회복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 뒤 엿새 만에 미러 장관급 회담이 열린 데 이어 튀르키예에서 진행된 실무급 회담에서는 대사관 운영 정상화 등 외교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복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та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двух стран, при готовности слышать и слушать друг друга, думаю, что нам удастся пройти этот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찾은 리희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웃는 얼굴로 리 비서와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북러 관계를 각별하게 챙긴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어서 그 배경과 목적이 주목됩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문제,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주 세계적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벌어진 2조 원대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탈취한 자산을 재빨리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수천 곳에 분산시켰으며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 현금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두바이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해커가 이더리움 지갑을 탈취해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1천억 원이 유출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로 합의한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측이 병력 철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예고해 협상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의 마지막으로 넘겨받은 인질 시신 4구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The release of 4 of our murdered hostages last night to Israel after 510 days in Gaza. I can confirm the completion of the forensic identification process by the Health Ministry National Center of Forensic Medicine together with the Israel Police and the IDF. 이스라엘은 상응 조치로 지난 22일 석방하려다가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43명을 풀어줬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6주간 9차례에 걸쳐 시신 8구를 포함해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1,904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인계하기로 했는데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1,700에서 2,000명가량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가자지구로 끌려간 251명 중 남은 인질은 59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나머지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라는 휴전 2단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협상 개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협상단을 이집트 카이로로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has today authorized a delegation to go to Cairo to take forward negotiations to get our hostages home. 하지만 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휴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내일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를 시작해 8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에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와테현에서는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여러 마을로 번지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곳곳에서 거센 불길이 번집니다. 오후에 시작된 산불은 해가 진 뒤에도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이튿날에도 거센 바람과 함께 불길이 몰아칩니다.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870여 세대, 주민 2,100여 명의 피난 지시가 발령됐습니다. 주택 80여 채가 불탔고 500여 세대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結構年配者が多いんで、各家もそれなりに見て回ってで全体の人が避難できたかなっていうふうな状態を確認してからこちらに来たっていう。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今後も自治体の避難情報に十分注意をし、安全確保最優先に行動して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 최근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낙엽이 타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도 지난 3일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일본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위험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게다가 강풍이 잇따르면서 화재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대형 화재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960년대부터 40년 넘게 연기를 펼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26일 해크먼과 부인 베시 아라카와가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도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행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 정부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현지 시각 27일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 공원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성 2명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후려쳤습니다. 이번 태형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4번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럽을 시작으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렴한 소형차와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첫 선을 보인 스페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그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현입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서울 한강버스가 다음 달 시범 운항에 돌입합니다. 시는 시운전과 안전훈련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강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가 아라뱃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체의 양옆과 천정까지 넓은 통창 너머로 한강의 전경과 햇살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이 한강버스는 한강다리 여러 개를 손쉽게 통과하며 목적지인 여의도까지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9호선이라든지 2호선 출퇴근 시간 타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강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달기 위해 선체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밀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잠수교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제작해 운항 구간을 강남까지 늘리고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수상 대중교통은 처음이고 선박 제조 양식도 낯설다 보니 정식 운항이 올 상반기로 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여러 항해사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접안, 이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시는 접근성을 위해 버스 노선 조정과 따릉이 부지 조성도 끝낸 상태로 버스 승강장에서 선착장까지는 도보 5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버스는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 카드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운항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선착장 영리 사업을 통해 2년 뒤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는 6월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두고 서울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인기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뉴욕, 마드리드처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선보인 오징어 게임 유료 체험관이 6월까지 서울에 상륙합니다. 저도 이처럼 게임 참가복을 입고 번호를 태그해서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영희가 돌아보면 얼음, 노래가 나오면 달리기. 핑크가드들이 돌아다니며 매의 눈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봅니다. 해외에서 중독성 강한 노래로 화제가 된 둥글게 둥글게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신나게 돌다가 불이 들어오는 곳에 먼저 서면 됩니다. 저는 보물찾기 게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숨겨진 태그 장소를 찾아서 이 팔찌를 대면서 다니는 건데요. 저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 회차에 30명이 한 그룹이 돼 게임 6개를 체험합니다. 손목에 찬 밴드로 점수가 자동 계산돼 우승자가 가려지고 최후의 1위는 전체 상황을 지켜보는 프론트맨 공간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세계관과 세계적인 팬덤이 있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IP를 확장한 체험관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se touring attractions and tour them globally. We've had a tremendous reaction so far from fans around the world. 오징어 게임 시리즈 흥행과 함께 이를 활용한 먹거리와 굿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콘텐츠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한국 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 교육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있는 굿먼 컨퍼런스 센터에 교수와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When I moved from middle school in the country to high school in Seoul, I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educational gap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한국의 강한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지적하며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유학교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스포츠나 예술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e expect it to help reduce the educational gap for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or for students living in areas where access to private education is limited.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a very smart idea. It's what it will make it like sustainable and successful.
이번 강연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에서 개최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했던 하버드대 교수진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And I was really very impressed by some of the efforts that are going on to personalize education, to build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xplore their own interest in connections with the community.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국제 협력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교육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 20%가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로 분류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 287곳과 노인복지관 240곳, 양로시설 153곳 등 680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시설의 71.5%인 486곳이 A등급을 획득해 우수시설로 평가됐으며 7.5%인 51곳은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로시설 153곳 중 31곳, 20.3%가 F등급을 받아 다른 기관보다 개선 필요성이 컸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해 있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학원 등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 4천여 곳을 일제 점검해 33곳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3명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로 2023년 13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4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12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휴일까지 날은 이렇게 포근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불면서 연휴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9도, 대구가 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은 1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최고 50cm 예보됐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